자, 지난번에 이어서 이 포토샵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에서는 사진 편집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요. 여기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명도, 대비로 흐린 사진을 선명하게 만들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곡선으로 흐린 사진을 선명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레벨로 흐린 사진을 선명하게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캔버스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화면을 캡처한 후 그 이미지 크기를 이제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요런 이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이제 명도 대비로 흐린 사진을 조금 선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드는 경우에 있어서 이 사진이 흐리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내가 이제 휴대폰으로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흐리더라라고 하면 명도나 대비를 사용해서 사진을 조금 선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실습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압축 파일을 열어서 보면 .05.jpg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열어서 포토샵의 이미지 메뉴에서 조정 그리고 명도 대비를 클릭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면 되는데, 이 실습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곡선으로 흐린 사진을 선명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 곡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조금 빨리 이제 흐린 사진을 선명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미지라는 포토샵의 이미지 메뉴에서 조정 그리고 이 곡선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 곡선이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이 흐린 사진을 선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레벨로 흐린 사진을 선명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이 메뉴 역시 포토샵의 이미지 메뉴에서 조정 그 다음에 레벨을 클릭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캔버스 크기를 조절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압축 파일 중에 .02.jpg 파일을 열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는 이제 포토샵의 이미지 메뉴에서 캔버스 이제 크기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폭, 높이, 즉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입력을 해주면 이제 이 캔버스 크기를 조절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포토샵을 실행을 시켜 갖고 직접 하나하나 해보면 이 캔버스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쉽구나,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화면을 캡처한 후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제 화면으로 작업 순서들이 이제 쫙 돼 있죠. 그죠? 작업 순서들이 있고 옆에는 이제 결과 화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직접 해보면서 포토샵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한번 직접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제4장은 사진 편집 활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제4장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컬러 사진을 흑백 사진으로 만드는 거. 어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컬러 사진보다는 오히려 흑백 사진이 더 보기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이미지의 일부분만 흑백 사진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지의 일부분만 다른 사진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겠죠. 이미지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네 번째는 이미지를 합성해서 해외여행 사진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이미지가 있을 때, 그리고 또 해외 여행과 관련된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정말해서 이 사람을 그 사람 부분만 해외 여행과 관련된 이미지로 옮기면 되겠죠. 그죠? 옮겨서 합성을 시킨다면 멋진 해외여행 사진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쁜 글자를 넣은 폴라로이드 사진 만드는 거. 기존의 폴라로이드 사진에 그 사진에 대한 어떤 설명 같은 걸 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브랜딩 모드로 뽀샤시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컬러 사진을 흑백 사진으로 만드는 경우,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축 파일을 열어서 아들 02.jpg 파일을 열어갖고 컬러 사진을 흑백 사진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미지 메뉴에서 모드를 회색 음영으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죠. 회색 음영으로 클릭을 하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컬러 사진을 흑백 사진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 이미지의 일부분만 흑백 사진으로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일부분만 그 일부분은 이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 갖고 이미지의 일부분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죠? 예. 도구 상자 중에 이 올가미 도구를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가미 도구로 선택된 그 일부 영역만 흑백 사진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여기 보면 도구 상자 중에 올가미 도구가 있습니다. 올가미 도구가 있고, 다각형 올가미 도구가 있고, 자석 올가미 도구가 있는데, 이 선택 도구 중에 보면 자석 올가미 도구가 가장 정교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계략적으로 선택을 할 때는 올가미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 중에 굉장히 정교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올가미 도구보다는 다각형 올가미 도구가 좋고, 다각형 올가미 도구보다는 자석 올가미 도구가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올가미 도구, 또 다각형 올가미 도구, 자석 올가미 도구를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실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이미지 일부분만 다른 사진으로 옮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도구 상자 중에 사각형 도구를 선택해서 요 어린이 중에 얼굴 부분만 이렇게 사각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맞죠? 그죠? 그렇게 해갖고 다른 사진으로 이제 옮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업 순서가 있죠. 1, 2, 3 이런 순서대로 천천히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미지 합성으로 해외 여행 사진을 만드는 거. 이 압축 파일 중에 이제 딸 05.jpg라는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열어서 그 도구 상자 중에 빠른 도구를 선택해서 그 사람, 요 어린이 중에 인물을 따라 사람만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사람만. 다른 어린이 말고 다른 배경들은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린이만 선택을 해서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죠? 가지고 이동시키면 됩니다. 인물 사진을 이동을 시키면 되는데, 이때 이제 배경 01.jpg를 열면 되는 거죠. 해외 여행과 관련된 그 이미지를 열어서 그 어린이를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해외 여행 사진처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쁜 글자를 넣은 폴라로이드 사진. 지금 여기 보면 아주 예쁜 어린이를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가지고 어떤 글자를 넣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려면 이 원래 사진에서 사진을 조금 이렇게 여백을 줘야 되겠죠.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어떤 조절점을 드래그를 해갖고 이미지보다 조금 크게 선택 영역을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쁜 글자를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사진보다 위, 아래, 좌우 공간을 좀 더 넓혀야 됩니다. 맞죠? 그죠? 예. 이미지를 원래 이미지보다 조금 크게 선택 영역을 이렇게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이미지 맨 아래에 예쁜 글자를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실습들을 진행을 해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브랜딩 모드를 활용해서 뽀샤시한 이미지를 만드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tal03.jpg라는 파일을 열고 레이어 패널에서 배경 레이어를 새 레이어 만들기 아이콘으로 이제 드래그를 해서 레이어를 하나 복사합니다. 레이어. 여기 보면 레이어를 복사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레이어 하나를 더 복사를 이제 해서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역시 이제 작업 순서대로 따라서 이제 1, 2, 3, 4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쭉 해보면 조금은 이렇게 뽀샤시한 그 이미지, 그 레이어 두 개가 이제 이 합성이 되어서 이미지를 조금 이렇게 밝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 포토샵은 이제 이미 기존에 이제 두 가지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시연을 해 주었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 담당 교수가 직접 하나하나 실습을 하면서 강의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자료 게시판에 이 교재 원본 PDF 파일을 등록을 해놨고, 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압축 파일도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 PDF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하나하나 직접 해봐야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제 실력이 된다는 거죠. 이 포토샵 실력을 올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양한 이미지를 자꾸 많이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 PDF 파일을 내용을 보면서 직접 자꾸 해보는 거, 직접 자꾸 해봐야지 포토샵은 실력이 늘지, 이게 뭐 단기간에 빠른 시간 안에 포토샵 실력을 늘리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수강하는 과목들이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이 포토샵을 열어서 직접 하나씩 해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뭐 여러분들이 작은 실수를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PDF 파일로 제공한 그 자료들을 보면서 직접 하나하나 실습을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